지난 영상 할배간지 진태진 편에 이어 이번엔 갓오브 하이스쿨의 주인공 서유기의 손오공과 한국의 태권도가 결합된 당시 저에겐 센세이션한 충격을 줬던 캐릭터 제천대성 손오공 진모리의 J레벨 편입니다. 진모리는 초반 진모리, 라그나로크 제천대성 진모리, 기적발현 제천대성 진모리, 마이트레어 열반 진모리 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오브 하이스쿨, 줄여서 갓오하는 강함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힘을 빌리는 이 능력, 차력. 이 차력을 강함의 수치를 표현한 게 갓포인트이고, 그리고 전투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육체 레벨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기술의 숙련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신체 능력만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고등학생 레벨의 격투대회, 갓오브 하이스쿨 지역 예선 참가자들 중 가장 낮은 애들이 평균 4에서 5였고 초반 진물의 육체 레벨은 6이었어요. 육체 레벨 6은 일반인의 펀치가 슬로우 모션을 보이고 벽에 크레이트가 생기는 위력의 발차기를 맞았을 때 그리 큰 타격을 입진 않았었지만 이거 제법이잖아. 뭐야 이거 애니에서 멀쩡하네? 오토바이 폭발이 휘말렸을 때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전혀서 방금 폭발로 생긴 상처가 깊어 피해가 있긴 했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방어력 측면에서는 J레벨 난과 호 사이일 듯하고 공격력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원펀맨에서 등장했던 J레벨 호급 중에서도 상위권인 새눈박이 고스트와 싸운다고 가정한다면 모리에겐 버거울 수도 있어요. 새눈박이 고스트의 신장은 20m, 체급 깡패답게 오피스 빌딩을 손쉽게 부수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리는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모리가 진심에 임하면 육체 레벨이 13까지 껑충 뜹니다. 육체 레벨 12의 강만식과 13의 진모리가 보여줬던 연출을 보면 리니얼 태권도 발차기에서 발생된 풍압만으로 지면을 박살내고 ITF 태권도 아프리게의 충격파가 관중석까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리니얼 회축에서 회오리를 발생시키거나 육체 레벨 9의 한대미는 쇳덩어리를 분쇄시키기도 했어요. 물론 기술의 숙련도와 육체 레벨은 별개이기 때문에 기술의 숙련도까지 육체 레벨에 대입시킨다면 모리와 대위의 실질적 육체 레벨은 좀 더 높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들은 J레벨 호급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 육체 레벨 두 자릿수 정도부터가 B급으로 추정되었기에 새눈박이 고스트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리의 연출이나 묘사 등을 보면 B급 상위권들 상대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슴과 머리에 갖다 댑니다. 성령환을 먹은 자만이 제대로 사용 가능한 비기, 나봉침류 제하봉침. 자신의 혀를 찔러 육체 레벨을 배수로 증가시키는 드래곤볼 개방본을 오마주한 기술입니다. 제하봉침이 끝나고 찾아오는 부작용도 설정이 같아요. 가두와 작가님은 작가의 말에도 드래곤볼이 몇 번이나 언급하셨었고 작품 내에 드래곤볼 오마주 빈도가 굉장히 많으셨을 정도로 도산명 작가님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셨습니다. 어쨌든 제하봉침 2배를 사용하여 육체 레벨이 13에서 26으로 상승. 아마도 제하봉침 3-4배 정도면 J레벨 B급의 괴인들은 대부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드래곤볼 전투력과 마찬가지로 육체 레벨이 4배 증가했다고 해서 겨우 신체 능력 4배 증가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리의 상대는 제갈택이었어요. 얘도 원래는 육체 레벨 13에 GP 49밖에 안 되었었지만 가도화 세계관에서 가장 이질적인 힘, 모든 걸 먹어치운다는 탐의 폭주로 인해 GP 1950이라는 터무니없는 힘을 얻게 돼요. 대회 상위권 강자들의 GP가 평균 40에서 50밖에 안 되었던 걸 생각하면 GP 1950은 차원이 다른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갈택이 보여준 능력과 이전까지의 파워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J레벨 용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리는 제하봉침 2배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인 쌍욕의 각을 날려보지만 제갈택은 그게 다야? 라고 말하면서 쌍욕의 각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합니다. 쌍욕의 각! 제하봉침 2배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은 모리는 죽기 살기로 제하봉침 8배를 시전, 육체 레벨 104까지 끌어올립니다. 8배를 그냥 생으로 사용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봉침류 무고통을 함께 사용합니다. 무고통은 2시간 동안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편법의 기술이에요. 제하봉침의 페널티인 후유증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육체 레벨 104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제갈택을 압도적으로 영혼까지 털어버려요. 요약하자면 초반 진모리는 평소에는 J레벨 랑에서 호급, 실력 발휘를 하면 J레벨 B급 하위권, 죽을 각오로 임할 경우 J레벨 용급으로 추정됩니다. 육체 레벨 104를 J레벨 용급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데 제천대성 본체의 육체 레벨이 이론상으로 560밖에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104와 560, 수치상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실질적 강함 차이는 믿기기 힘들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제천대성은 방금 전까지와 전혀 다른 장르의 캐릭이에요. 먼치킨. 너무나도 강력하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제천대성이 보유하고 있는 삼신기, 무구가 제천대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 근두운 자아를 가지고 있어 제천대생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인이 힘을 잃었을 때 배신했던 이력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주로 탈 것으로만 등장하거나 또는 근두운의 양, 그 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가도와의 근두운은 범용성부터가 다른데, 일단 수증기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는 근두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성 내에서는 생성 조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아무 데서나 근두운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근두운의 크기는 국가를 덮을 수 있는 범위까지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모여라, 근두운! 제천대생의 능력 불의 눈, 화한금정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꿰뚫어보는 게 가능한데, 화한금정을 근두운과 동기화시키면 근두운이 바라보는 걸 제천대성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두운을 잘게 흩어지게 하면 흩어진 범위까지 모두 내다보는 게 가능할 테니 광범위에 걸쳐 히어로나 개인의 인상착의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지하 1500m의 괴인협회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탐색이 가능하니까 정부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광범위의 민간인들을 모두 태워 대피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출연하기도 전에 미리 손을 써둘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근두운의 밀도를 높여 방어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투신 나탁이 사용한 이 현무 강요주라는 망치 기술은 1천개 주신들과 동급의 우마왕을 참패시킨 기술이에요. 우마왕은 지구 파괴를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를 혼자서 2번이나 막아낸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지구를 소멸시키고도 한참 더 훑고 지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우마왕이 이걸 막아낸 거고, 그리고 이런 우마왕을 참패시킨 게 이 망치 기술이라는 거, 이걸 근두운이 가볍게 막아낸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근두운을 채서 다중행성 그 이상의 강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불의 눈 화한금정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상대의 행동을 미리 읽어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해석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원펀맨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괴인들은 제천대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고사하고 건드는 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남긴 최후의 유산이자 최고의 명작, 정신감흥 자율방어체의 용포가 제천대성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자아를 가지고 있어 모리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용포가 알아서 방어해줍니다. 자유자재의 형태 변화와 분리가 가능해서 인근의 아군을 보호해줄 수도 있어요. 진격의 네피림이 원숭이 부하를 발로 밟는 순간 용포가 날아와서 단순히 방어를 해준다는 걸 넘어서서 짓눌리는 압력까지 차단하는 걸 보면 성능 확실합니다. 분신술을 사용하면 용포 복사도 가능해요. 네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용포가 먼저 꺾이는 일은 없어. 주인의 정신력이 강할수록 용포의 방어력도 강해진다는 설정입니다.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은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지만, 반대로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이 꺾일 정도의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용포 또한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에 의해 찢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기도 합니다. 이제 모리가 가만히만 있을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차례예요. 근데 굳이 손이나 발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B급 이하의 괴인들은 때려지어 몰려와도 하품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어요. 라그나로크 시절의 제천대성 짐볼이었다면 하품 한 번이면 다들 몰살될 녀석들과 싸우는 중. 그럼 J레벨 용이 출연한다면, 원펀맨에서 J레벨 용급으로 측정된 이 소행성, 단일격의 Z시 전체, 즉 국가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옵니다. J레벨 용 중에서도 상위권 이상의 위력이에요. 그렇다면 제천대성은 그냥 재채기 하나면 됩니다. J레벨 용급들 중 일부까지는 재채기 한 번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른바 광기의 물리학 시간입니다. 제가 한 분석이 맞다는 게 아니라, 분석을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모리의 재채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위해서는 원펀맨에서 등장한 이 소행성의 질량을 대략적으로라도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신장이 200m라고 설정집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장이 200m면 X의 반지름은 100m, Y의 반지름은 대략 70m입니다. Z는 Y보다 살짝 더 길지만 그냥 같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소행성의 부피는 약 200만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소행성의 평균 밀도는 1에서 3g 세제곱센티미터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원펀맨의 소행성은 제노스와 메탈라이트의 화력에도 꿈쩍하지 않은 강도와 열저항력을 보였죠. 그럼 모든 원소 중 끓는 점이 가장 높고 밀도 또한 가장 높은 오수명을 기준으로 일반 소행성 밀도의 20배 이상인 약 22.586g 세제곱센티미터로 가정한다면 이 소행성의 질량은 약 463억 kg, 약 4,630만 톤이 됩니다. 직경 200m밖에 안 되는데 4,630만 톤? 이 학교 건물 약 6,181개를 질량 손실 없이 구기고 또 구겨서 이 좁은 곳에 모두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천대성의 3신기 중 하나, 최고 충신 여의의 스펙을 알아봐야 합니다. 제천대성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 여의는 작중 무게가 8천만 톤이라고 언급됩니다. 8천만 톤이지만 8천만 톤답지 않은 상당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도나 경도 같은 물질적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천대성의 분신술, 분신이 가진 레플리카, 가짜 여의의 무게는 그 절반인 4천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저항력은 오리지널 여의에 비하면 심하게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4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짜 여의를 너무나도 손쉽게 든 애가 샤무엘 로신한테라는 캐릭입니다. 로신한테의 차력은 그리스 신화 최강의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 원래는 가짜 여의를 정말 힘겹게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들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현무라로 변신한 순간부터 여의를 장난감처럼 다루게 됩니다. 현무라란
차력은 신의 힘을 극히 일부만 빌리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 현무라는 신의 힘을 일부만 빌려오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비율의 힘을 빌려올 수 있게 되고 신의 모습에 가깝게 변화하는 차력의 특이점 상위 호환이 현무랍니다. 로신한테는 여의의 거대화를 악령만으로 저지하는 괴랄한 행위를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또 악령만으로 여의의 크기를 막아 이 행위를 괴랄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의는 순간적으로 거대화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많은 적들을 찢어 발교했습니다. 커져라, 여의. 단순히 거대화만 시켰을 뿐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충격파만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여의 신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달에서 지구까지 약 4초. 초속 96,100km로 광속이 약 32%입니다. 참고로 웹툰에서는 0.1초도 안 돼서 내려와요. 이미 광속을 초월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달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애니에서는 생략됐지만 단순히 달에서 지구까지 늘어난 여의의 충격파만으로 네피림, 신들이 대거 소멸합니다. 오리지널 여의가 아닌 가짜 여의도 아광속에서 광속으로 추정되는 속도로 거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원펀맨에서 보여줬던 이 소행성의 낙하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만화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가드화 작품은 광속을 초월하는 장면이 너무 흔해서 상대성 이론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아무튼 로신한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4천만 톤의 질량을 헤라클레스 곤봉으로 되려 쳐내기도 하고 거대화하지 못하도록 악령만으로 붙잡아뒀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방증인 거죠. 물론 가드화도 드래곤볼처럼 근력과 파괴력이 서로 비례되지 않는 장면이 많았었기 때문에 로신한테가 정말 파괴력도 강할까? 동체 시력과 근력만 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로신한테에게는 헤라클레스의 활이 있어요. 로신한테가 사용하던 활은 차력사들이 신에게 빌려 쓰는 무기들과는 격이 다른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 직접 사용하던 활이라고 해요. 만약 헤라클레스의 활이 가짜 여의에 적중하기라도 한다면 가짜 여의는 100% 박살날 거라고 합니다. 즉 로신한테는 여기서 이미 이 J레벨 용의 소행성쯤은 충분히 박살낼 수 있는 레벨인 거예요. 근데 로신한테의 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7년 후 예전과 비교도 안 되게 성장한 로신한테는 이제는 현무라로 변신하지 않아도 여의를 너무나도 가뿐하게 듭니다. 손오공이 원래 평소에 여의를 귓속에 넣고 다니죠. 여의를 같이 든 겁니다. 모리가 놀래요. 반쪽짜리라 해도 귓속에 여의가 있는 날 들었어. 귓속에 있는 여의는 부서지고 남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무게는 4천만 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휘몰이랑 싸울 때 못 들었는데 이 말을 하면서 가짜 여의를 들지 못했던 로신한테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여의 무게와 분신의 가짜 여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와 그때는 못 들었으면서 지금은 존에 쉽게 든단 말이야? 라며 로신한테를 고평가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신의 가짜 여의 무게를 4천만 톤 정도로 추정했던 거예요. 아무튼 4천만 톤이 얼마나 가벼우면 눈 감고 여유까지 부립니다. 현무라를 쓰지 않고도 이 정도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로신한테가 현무라로 변신한다면 어디까지 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서 현무라까지 사용한 로신한테를 향해 모리가 이 말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재채기 한 방만 해도 너 끝장이야. 이 한마디에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모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채기로 직접 죽이는 걸 보여준 적도 있어요. 로신한테의 활 한 방의 소행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일격의 국가를 초토화시키는 J레벨 용의 소행성을 현무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유 부리며 박살낼 수 있는 로신한테, 그런 로신한테를 재채기만으로 끝장낼 수 있는 제천대성. 하여 J레벨 용급 중 일부까지는 재채기만으로 죽이는 게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설명 들어보니 사이타마 재채기보다 약하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분석한 제천대성의 재채기 위력은 제아봉침을 사용하지 않은 위력이라는 점.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의는 원한다면 지구보다 더 크게 거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막을 가능성이 있는 원펀맨 캐릭터는 유일하게 성장한 사이타마 정도이고 나머지 J레벨 용급 이하들 코스미 가로우와 보로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막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접근했던 목성을 분신의 오리지널 여의를 늘려서 초광속으로 추정되는 속도로 밀어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목성을 밀어내는데 그 하중을 견뎌내고 고정되어 있는 지구라는 점과 가드화 세계관의 목성은 자기장과 방사능이 존재하지 않고 가스형이 아닌 고체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가드화는 토성도 고체로 나옵니다. 목성의 중력으로 지구가 멸해서 연재 종료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목성의 질량은 가짜 여의 질량 4천만 톤보다 약 4경 7,400조배 더 무겁습니다. 1자 8,980회 2,100경톤. 이렇게나 무거운 목성을 밀어내는데 속도가 초광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만약 앞에 목성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면 실제 여의 거대화 속도는 천문학적인 속도를 가졌을 거라는 거고 이미 목성의 핵을 파괴하고도 남아도는 충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성을 밀지 않고 충격을 줬다면 핵이 파괴돼서 목성의 중력이 끊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작가님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리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목성을 밀어낸 건 제천대성의 분신과 한대위,
둘의 협동의 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숨을 지구까지 단 한순간에 끌고 온 정신 나간 놈이 사탄입니다. 일자 8980회 2100경톤의 질량을 가진 목성을, 그것도 6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목성을 지구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끌고 온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미친 파워인 플레이야. 등장인물들은 답도 없이 강해져만 가는데 지구는 부서지면 안 되니까 생기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박살나면 그대로 연재 종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해요. 보신 것처럼 사탄의 능력은 제천대성의 분신과 한대위가 서로 협동한 힘을 아득히 넘어섰죠. 이런 사탄과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놈은 제천대성 본체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신술까지 모조리 동원한다면, 거대화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구보다 더 크게 거대화시킨다면, 목성을 부수는 건 본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분신들을 이용한다면 굳이 본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분신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본체의 체력 소비가 크고 분신을 많이 뽑을수록 본체의 신체 능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천대성의 최대 속도와 최대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천대성을 몰아붙였던 사탄 666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1000개 신들의 수장입니다. 1000개 주신들 중 가장 강하기 때문인데 단순히 가장 강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사벽입니다. 1000개 모든 신들이 다 같이 덤벼도 사탄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리고 사탄은 코스믹 가르오의 상위 호환입니다. 코스믹 가르오는 성장하는 사이타마를 카피하지 못했습니다. 스케일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카피 능력의 한계를 보였죠. 그에 반면 사탄은 한댐이나 제천대성의 능력들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아득히 더 강한 절대신 박무봉의 능력들마저도 카피했었고, 굳이 기술을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상대의 생각을 읽어내서 보여주지 않았던 기술들까지도 카피해버리고, 심지어 똑같이 카피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쿠로카미 메다카의 완성 디엔드라는 능력처럼 카피한 기술을 한층 더 진보된 기술로 새롭게 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천재 중에서도 천재라고 해요. 이런 사탄과 모리가 서로 막상막하의 전개를 보여주다가 죽방으로 모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까지 날려버리고 본인도 한순간에 태양까지 날아오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초 만에 이동하면 마하 4억 4천만, 광속이 500배죠. 그런데 사탄과 제천대성의 속도의 기준을 겨우 광속이 500배를 치부하기엔 광속이 500배는 너무나도 느린 속도입니다. 왜냐면 용포 스피드 모드라는 변신 형태 때문이에요. 성간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정신나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표가 우주에서 제천대성을 몇 개월간 찾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예 다른 항성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일표의 탐지 범위는 다중행성이에요. 다중행성의 탐지 범위를 가지고도 몇 개월 동안이나 찾지 못했다는 건 당시 제천대성에 머물고 있던 1000개는 전혀 다른 항성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때 박일표 앞에 옥황이 등장합니다. 1000개 신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가까운 옥황에게 박일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그 순간 모리가 화한금정으로 1표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군두운 타고 바로 이동. 군두운 개느리네. 더 빨라야 해. 라고 말하면서 용포 스피드 모드로 변신. 용포 뒤에 부스터가 생겨요. 출발. 옥황의 1표를 한번 베고 잠시 기침하면서 피를 토해요. 나도 나이를 먹었군. 세월의 무게를 느낀다며 공격 자세를 잡고 죽으라 여우 하고 찌르려는 순간 바로 도착해서 공격을 저지합니다. 체감상 넉넉하게 잡아서 20초에서 30초 걸렸다고 가정할게요. 항성계 간의 거리도 최소치로 잡을 겁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알파 센타우리고, 알파 센타우리에서 소속된 천체 중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이 약 40조 1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40조 1천억 킬로미터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한 번, 태양에서 지구까지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약 26만 8,050번을 왕복해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40조 1천억 킬로미터를 20초 만에 이동하면 마하 5조 8,971억,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초 만에 13,947번을 왕복할 수 있는 속도, 광속이 약 668만 배입니다. 그리고 30초 만에 이동했다면 마하 3조 9,324억, 광속이 445만 배입니다. 물론 오로지 일직선으로만 가속했을 경우의 속도입니다. 이 정신나간 속도답게 용포 스피드 모드는 일격 필살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용포 스피드 모드가 발동되는 순간 1000개 주신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사탄의 분신들도 단숨에 몰살당합니다. 용포 스피드 모드의 단점은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것. 여기서 사탄 본체는 모리의 속도를 인지하고 모리를 군두운에서 끌어냅니다. 용포 스피드 모드에 미친 속도를 반응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싸우다가 모리를 한순간에 태양까지 날려버리게 된 건데, 사탄은 제천대성에게 카피한 분신술을 더 괴랄한 기술로 진화시킵니다. 분신이 분열하고 그 분신이 또 분열하는 걸 무한 반복하여 순식간에 200경 9600조 7450억 마리까지 증식시켜요. 모리는 이 정도 거리면 지구에 피해가 없겠지? 라는 말과 함께 드디어 전력을 냅니다. 제하봉침 25만 배를 사용, 육체 레벨 560에서 1억 4천만까지 상승. 이제는 성장한 사이타마도 한 수 접어야 하는 레벨이에요. 사이타마가 더욱 성장하지 않는 이상 제천대성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제하봉침 25만 배는 목숨을 담보로 쓰는 만큼 후에 찾아올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제하봉집 25만 배의 제천대성은 발차기 한 번에 200경 9,600조의 분신을 전멸시킵니다. 이 발차기의 충격파 범위는 4,300만 킬로미터 또는 5,85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뻗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가능성의 이야기긴 한데 만약 맞다는 가정이라면 모리의 발차기 범위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 언저리까지의 범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하봉집 25만 배의 육체 레벨 수치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발차기만으로도,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지 않고도 태양을 부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발차기가 아닌 진모리 오리지널 필살기 진쌍욕의 각 제하봉집 25만 배 버전입니다. 방금 전 201경 마리의 분신을 쓸어버린 발차기는 바로 아래에 있던 태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진쌍용의 각은 태양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날렸는데도 그 여파가 뒤에 있던 태양이 불을 잠시 꺼트리면서 그 유명한 우잠거가 나옵니다. 우주가 잠시 꺼졌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태양계를 뜻합니다. 작가님이 태양계를 우주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단순한 발차기도 태양 파괴가 가능할 거라 추정되는 마당에 진쌍용의 각은 태양 파괴를 훨씬 상회한 위력이겠죠. 문제는 진쌍용의 각의 위력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우잠거 연출이 끝이었거든요. 그냥 태양 파괴를 최소치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양을 파괴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2.276 곱하기 10의 41승줄 정도, 즉 5,400만 요타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위력이 약 10억 배에 해당되는 위력이고 목성 전체 파괴의 약 11만 4천 배의 위력에 해당됩니다. 그럼 태양 파괴를 진작에 뛰어넘은 제천대성의 최대 위력은 목성 전체 파괴의 수십만에서 수백만 배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속도는 최소 광속의 수백만 배 이상, 성간 비행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라그나로크 시절의 제천대성 진몰이었고, 다음 영상은 기적 발현 제천대성과 마이트레아 열반 진몰이 편입니다.